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미정씨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았고요. 약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또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지금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시장이 지금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현상 같으면 뭐 좀 버티면 되는데 지금 이 물가가 높은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물류 이동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부작용은 언젠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게 안 돼가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식료품이 지금 부족한 상황 막 이런 게 지금 겹쳐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일단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배고픈 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이런 갈등 부분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지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마땅히 대응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러시아하고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마도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막상 중국이 대만하고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보다 훨씬 더 상대가 안 되겠죠.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공격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방어가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룰이 깨져버렸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지금 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이동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높은 물가 이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곡물 생산이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이 물가가 인상되는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긴축 우려 감으로 하락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여기서는 이제 좀 들어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들어올리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모양이 갭으로 떠가지고 위로 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나왔겠죠. 너무 높게 나오니까 다시 또 긴축 우려감 해갖고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뒤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아직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좀 힘이 약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중국만이라도 제발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 부분만이라도 심각하게 가지 않고 좀 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부분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여전히 시장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미증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에 비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는 덜 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덜 올리는 이유가 미증시가 반등 나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하고 들어올렸기 때문에 좀 들어올렸는데 지금 반등을 못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좀 약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국내 증시를 들어올리려는 시도는 지금 계속 할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이제 받아줬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성 재료만 나온다면 들어올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증시가 들어올리지는 못하니까요.
들어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올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줄권원자리 이 정도 선은 지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등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4월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4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4월 15일 돼버리면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5월달에 금리 인상이 0.5포인트 인상 부분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빅스텝 인상 이걸로 해서 이제 하방 압력이 계속 이제 강하게 누르려는 그런 조짐이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상 5월달 되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나면 악재 해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이 부분이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4월달은 많이 힘듭니다. 자신감도 없고 벌써 마이너스 52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에 벌었던 돈의 거의 대부분을 날려버렸고요. 더 이상 이 손실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보다 더 이상 손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정도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무엇보다 자신감 회복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평상심을 평정심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20만원 손실 났던 게 하루 종일 잘 관리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한 3만원 요 정도 선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가 한 번 순간적으로 욕심 부려가지고 하이스틸에다가 확 지르다가 한 방에 그냥 마이너스 20만원 나와버렸거든요. 그것도 손절하고 나서 또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가버리니까 심리적으로 더 이제 위축되죠. 잡았다가 손절했는데 그게 시간의 상한가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건 아마도 계속되는 어떤 이 불안감에 배팅을 자신있게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할 수는 또 없고 그죠. 그래서 일단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죠. 큰 수익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손실 보지 않고 조금씩 그래도 약간씩이라도 버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야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다 팔아보고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손실은 안 나지만 시장이 돌아설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언제 들어올지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위험 관리를 하면서 계속 시장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장이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방송할 때 외출해서 이제 바다 구경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에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오늘 계획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방송은 예상대로 그대로 장 끝나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관심주인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한국주철관입니다. 어제 장 끝날 때 55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많이는 아니고 플러스 0.9% 조금 상승하고 있길래 비중을 줄였습니다. 한 250만원치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익이 플러스 2만원이 났어요. 지금 어제 마감할 때 681만원으로 방송했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일부 작지만 이익 실현해갖고 플러스 2만원으로 지금 만들었고요. 한국주철관은 300만원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했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빨리 상한가 들어갔던 게 하이스틸입니다. 이게 더 참 화나는 것은 어제 20만원 손실 볼 때 제가 여기서 손실 봤단 말입니다. 여기서 잡았다가 반등 나올 줄 알고 급등했다가 밀리길래 이 재료가 괜찮다 생각을 해가지고 재료가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기 지지선이 될 거로 생각. 이 정도는 지키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걸 뒤로 확 빼버려가지고 손절하면서 날렸거든요. 손절했는데 이걸 아마 여기쯤에서 손절했지 싶어요. 쭉 빠지다 다시 들어오려 끝났는데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5천 이상 올라갔어요. 지금 종가가 시간에가 5,010원이죠.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가까운 상황입니다. 또 비중을 상당히 높이 질러 자신 있어서 확 찔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손절하면서요. 그래서 더군다나 상당히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또 억울하다고 뛰어 들어가면 또 당할 거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왜 올라갔느냐 하고 그 시간의 거래도 쭉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일 강한 게 하이스틸이었고, 그 다음 동일제강, 그 다음에 KG스틸, 이거는 조금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얘는 뭐죠? 이거 KG그룹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 같이 묻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조금 빼고요. 그 다음 뭐 부국철강,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부국철강 7%, 그 다음 문배철강, 뭐 건강철강, 대충 이런 식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높거든요.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 쪽에 그 천연가스 공급을 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스관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이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럽도 상당히 힘든 게 특히나 독일 같이 이렇게 가스관이 다 설치돼 가지고 러시아산 가스를 아주 운송비 없이 그냥 가스관으로만 들어오니까요. 손쉽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어떤 보복 개념으로 가스를 수입을 중단해 버리게 되니까 부족한 가스 부분을 다시 구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 해가지고 뭐 배에다가 싣고 가면 이렇게 되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LNG선 이런 데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운송 수단도 지금 마땅치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증시에 강했던 게 GSE가 가장 강했죠. 가스 관련한 종목. 상한가 들어갔다가 살짝 풀리긴 했지만, 얘들이 강하게 가스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연결되는 뉴스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쪽이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다각화를 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입선을 다각화하려면 기존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설치되어 있던 이 부분을 이제 수입하지 않으려면 배로 운송해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저장 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이걸 또 거기서 또 운송해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스관 설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관을 추가로 또 어떤 가스 건설을 할 경우에 가스 탱크라든가 가스관을 건설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다각선을 만들려면 가스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제품의 질이 높은 우리 국내산 가스관들이 많이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관하고 관계되는 아마 스테인리스관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틸이 대장으로 지금 움직였고요. 구체적으로 이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스테인리스관이 영향인지는 모르겠고, 단지 제가 뽑은 건 시간에 거래에서 높았던 순서대로 뽑아봤어요. 하이스틸이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서 쭉 올라갔으니까 얘가 대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의미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스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재료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급등했다 뒤로 밀렸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이 순서대로 지금 보면 차이가 납니다. 금강 철강은 조금 특이한 게 좀 늦게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철강을 유통하는 문배철강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여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주 종목이나 아니면 시간에서 강했던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이 종목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해봤지만 이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게 너무 지금 심하게 움직이니까요. 타이밍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디로 튈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따라가면 거의 물리더라고요. 단타하시는 분들이 전공이고, 저는 뜨기 전에 밑에서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뜰 때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뜨는 건 눈에 보이면 벌써 저는 늦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따라 들어갔다가 계속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나서 빠졌다 싶어서 여기서 들어가면 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뒤늦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주철관은 시간에 거래에서 보시면은 1%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이 한국주철관은 이것 때문에 올라갔었죠. 서울시의 상수도관 교체 계획 해가지고, 이 한국주철관은 말 그대로 주철입니다. 수도관, 주철 좀 두껍게 만드는 거 있죠.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뉴스 같은데 왜 도로에 뭐
그 상수도관 터져가 물 나온다 할 때 그 땅 파보면 나오는 그 굵은 관, 이게 아마 한국주철관일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련해서 움직인 게 한국주철관하고 밸브 사용되는 화성밸브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화성밸브하고 그 다음 동양철관도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동양철관이 약간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동양철관이 수도관 부분에서 따라 올라가다 밀렸는데 이게 찾아보면 이게 가스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강관 부분인데 이게 뭐 가스관이라든가 뭐 그 각종 배관 이런 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스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시간에서 약간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그 가스관 관련해서 철강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동양철관도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 이게 반등 나온다면 수도관 쪽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화성밸브도 시간에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주철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스관이 올라가니까 같은 철강에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행히 올라간다면 여전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중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건 그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는 보여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그 다행히 반등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가능하면 오늘도 그 매매를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관망하는 쪽으로 어디로 튈지 지금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지금 힘든 장인 것 같아요. 예상 자체도 안 되고 예상에도 안 맞고요. 뭐 곡물 가격 급등해가지고 이런 종목도 충분히 오를 것 같지만 또 눌러버립니다. 이게 분봉으로 봤을 때 이거 가스관 급등하고 할 때 따라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스 관련주 GSE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얘도 덩달아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가스 가격 급등, 원자재 가격 급등, 그럼 곡물 가격 급등 연결이 다 되죠. 쭉 끌어올렸다가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고도 재료를 느끼면서도 따라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저한테 지금 안 맞는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루에 수익만 올리면 된다는 개념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더 이상 손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일본 계좌에 한기치에 도달했습니다. 700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자, 안전하게 하자, 이쪽으로 오늘 그 충분히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장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욕심 부리고 그 평정심을 지키는 부분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좀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영상 오래전부터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인데요. 이 다우데이터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다우데이터하고 SK증권 어떻게 보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저하고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신 분이에요. 저는 투자금도 좀 소액이고 짧게 한 2, 3일 정도 관점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단위가 그 달로 합니다. 저는 한 2, 3일 정도 혹은 3,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어야 한 4일, 5일 뭐 이 정도, 일주일 정도 보죠. 근데 이분은 예전에 봤을 때 보통 3, 4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보고 매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해서 이제 크게 수익 보는 이런 쪽이신데 저보다 잘하세요, 실제로는. 그래서 대충 그 문의 주신 종목 봤는데요. 느낌상 평단가로 봤을 때 빠져서 아래쪽에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 계속 모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 싶을 때 거의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반등하면 이익 실현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거 봤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무랄 데 없는 종목이었고 실적도 지금 엄청나죠. 6조 5천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나올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관련 종목 중에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뭐 데이터 이런 쪽인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매출 영업이익 나오는 종목 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좋은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잘 잡으신 것 같고 움직임이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크게 못 올라가는 이게 지금 제가 그 힘들어 있는 한국주철관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주철관도 보시면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쉽게 못 올라가고 계속 이제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수하고만 봤습니다. 그 코스닥 지수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코스닥 지수 빠지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량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바닥 형성하시는 하는 것도 보시면 거의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지수 들어올릴 때 같이 올라가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거의 그 코스닥 지수 차트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지금 그 방향은 지수의 방향과 어느 정도 그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 받는 종목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면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 이런 것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제가 지금 한국주철관을 사고도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지수가 빠지니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이 그 코스닥 지수 차트 움직임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죠. 여기서 빠졌다가 움직이죠. 이런 느낌. 그리고 SK증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3억 1천만 주입니다. 유동지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재료 한번 붙으면 엄청난 거래량으로 쫙 길게 땡겨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움직임하고 좀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지수하고 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종목도 관리가 안 되고 저도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큰 도움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참 시장 상황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큰 도움이 못 해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